역사적인 순간 코스피 5천 시대 이분과 함께 나눠야죠.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5천 이렇게 빨리 보다니. 예. 네, 뭐 역사적인 날이고 예. 좋은 소식인데 또 이데일리 TV에서 또 저도 이 방송 함께하게 돼서 또 앵커님이랑 함께하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네. 아마 오셔서 더 탄력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닙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뭐 정말로 이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과거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1989년에 우리가 1000포인트를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1000에서 2000 가는 데까지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에서 이제 3000 간 거는 2000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네, 한 1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포인트씩 올라가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8년, 13년 이게 수년씩 사실은 시간을 투여해 가면서 누적적으로 겪어가면서 이제 1000포인트씩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4000에서 5000 올라가는 거 분기밖에 안 걸렸습니다. 취임하지 이제 233일 맞습니다. 취임 이후로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233일 만이고요. 예. 4천 넘은 지는 이제 분기 만에 넘어왔으니까요. 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코스피의 이제 어떤 질적, 양적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네. 의미냐면요. 조금씩 뭐 호재와 악재를 가면서 시간을 투여하면서 켜켜이 쌓아오던 누적적 상승 모멘텀에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예. 시간을 들일 필요 없고 쌓아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한국 코스피가 압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5천은 지금부터 5분 전, 10분 전, 1시간 전 이미 과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시는 항상 미래를 예, 향해서 기록이 선반영하고 남겼죠. 앞으로 가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5천은 과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에서 뭐 2천에서 3천 올 때, 3천에서 4천 올 때, 4천에서 5천 올 때의 과거와 이제 5천에서 6천, 7천 넘어갈 때의 네. 질적 양태의 변화가 아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5천 시대를 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5천 시대를 얼마나 하방 경직을 가져가면서 짧게 유지하고 6천을 향해서 나아갈 건지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대전환점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벌써 과거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바로 오늘인 건데 예, 너무나 뜻깊은 순간에 이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이제는 우리의 과제는 5천 안착입니다. 맞습니다. 성공적인 안착.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눈길이 3차 상폭 개정으로 갈 네. 수밖에 없는 현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또 관전 포인트로 삼아볼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5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고 압축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 조정이라든지 변동성의 어떤 증가는 조금 있을 겁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한 수준이니까요.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5천선에 관한 유지, 안착,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그라운드를 맞이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5천에 왔느냐 그리고 이거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따져볼 팩트가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쭉 끌고 왔던 예를 들면 풍부한 유동성 장세 같은 네.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동성 장세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한 유동성 장세, 특히 이제 미국발 외국인의 유동성 장세 같은 것들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 없다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문제 없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5천까지 왔던 어떤 요소가 이어진다, 소멸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끌어왔던 원투펀치들의 실적과 확실한 그 코스피 캐리 효과인데요. 반도체 이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최근에 더해서 이제 현대자동차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의 이제 3강들이 확실하게 이제 리딩하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이나 실적이나 전망이나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볼 때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정책 모멘텀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실적이 나빴냐, 우리 기업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너희들이 물건을 잘 팔아, 기술 좋아, 하지만 그 점수나 인정 못해라는 겁니다. 왜? 늘 디스카운트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요. 이유가 한국에 네.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강력한 시장 개혁 조치가 뒤따르면서 이제는 디스카운트 시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평가받고 나아가서는 프리미엄까지도 네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바꿔낸다.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그게 없으면 실력보다도 늘 저평가받아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사실은 코스피 5천까지 만드는 혁혁한 공을 또 세운 네. 세 가지 요소예요. 유동성, 우리 실적, 그다음에
정책 모멘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6천 시대를 갈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 모멘텀 그러면 5천까지 오는 데까지 이제 소명을 다 하고 손을 댄 건가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상법 3차 개정을 앞두고 있고요. 4차, 5차까지 줄줄이 개혁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도 적재적소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시장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뭐 실적이 좋아졌어요. 삼성이 어때요? 현대가 로보트가 어때요? 라는 관심만큼이나 네네. 정책 모멘텀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단기간에 와 있는 게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 주로 잡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소간의 국회의 어떤 일정 노이즈 때문에 조금 미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간에 통과된다라고 보고요. 이 모멘텀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서는 당초에 한 5개 정도 법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어서 조금씩 이제 내용이 달랐습니다만은 네. 현재 이제 가장 유력하게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이제 코스피 5천위원회의 위원장인 오기영 의원 대표 발의한 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현재 꼽힙니다. 물론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수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예.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특별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만 보유를 해야 되지 그 이외에는 사실은 보유하는 것에 굉장히 장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자사주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주주들의 몫을 그렇죠. 투입해서 자사주를 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소각될 경우엔 주주 환원 대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소각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배당 이익이 전환된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 즉 주주들의 이익이 한 군데에 모여서 쌓여있기만 하고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를 해소하겠다라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재계에서는 약간의 반대 의견을 지금 공식적으로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논의를 좀 논의 과정을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재계의 반발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에 자사주가 회사에서 적게는 5%, 많은 회사는 30%씩 갖고 있는데 이게 일단 어떤 의미로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냐면 회사 내에 자사주가 있으면은 의결권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경영권 어떤 침해 행위라든지 회사에 관한 뭐 지분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호 백기사라든지 이런 우호 세력들에게 의결 자사주를 넘기거나 교환함으로써 그쪽으로 넘기고 나면 다시 의결권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러면 지분을 지키고 경영권을 지키는 데 이게 활용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경영권 보호 수단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을 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외부 세력의 공격이나 M&A나 이런 것에 대한 방어책이 없다. 이 부분을 좀 도와달라라는 게 이제 경제계의 주요한 이 반대 명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것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막아왔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네.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것 때문에 그동안 자사주를 그렇죠, 활용해 왔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주주들의 이익으로 갈 돈을 대주주들이 사적으로 차용을 해서 경영권 보호에 썼다는 게 문제인데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아달라고 하니까 순환론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모순인 거죠. 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한 내용이 좀 지연되거나 바뀔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적다라고 봅니다. 그럼 경제계에서 반발하는 나머지 모든 사유들이 다 문제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관한 경제계의 요구는 어느 정도 합리성은 있어 보여요. 뭐냐면 그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때 주주들에게 줘야 되는 배당이익으로 거꾸로 가서 자사주를 산 것은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M&A 과정이라든지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배당이익으로 갔어야 될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합병 과정에서 생겼다라든지 네. 그 경로가 주주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생기지 않은 않았을 경로로 경우에, 생긴 네. 자사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네. 거예요. 그 부분까지 의무 소각을 강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일면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나름의 합리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이제 보유하게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생겼을 때 주주총회에 매년 결의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결의받고 나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결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주총 비용이라든지 회사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어떤 실무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그럼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3년에 한 번씩 결의를 받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지금 이제 각광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고, 다만 재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반발 사유 중에서 실무적으로 도움되거나 경로상 역사적으로 도움될 만한 몇몇 합리적인 사유들은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재계의 반발도 어느 정도는 눌거뜨리면서 제도가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제 곧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그 개인들이 매수세가 집중되거든요. 외국인은 팔아도 이거 보면 개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5천선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런 주역이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3차 상법 개정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결국 기업 쪽에서는 절대 꼼수 쓰거나 막 이러진 않는 공정한 시장 경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경제계가 뭐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시장 개혁이라는 게 대세기 때문에 네네. 이미 2025년에 이런 어떤 자사주 관련한 개혁 조치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미 자기 주식 소각을 이미 했었습니다. 네. 제가 한 상위 10곳의 랭크를 뽑아봤는데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뭐 H&M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금융사들, 메리츠라든지 KB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했고요. 뭐 현대차, 셀트리온도 하면서 사실 시장 개혁 조치에 부응하는 기업들의 이미 시장 친화적인 행동은 이미 개시가 됐다. 네. 시장에서 이제 이것은 상식으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네. 한편으로는 사실은 기업들이 경영권 지배에 관한 그런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을 조금 꼼수를 통해서 그동안 해결해 왔는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린다면, 어저께 기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관련한 지분 가치가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예. 굉장한 거죠. 네네. 불과 2, 3년 전에 11조 대였어요. 네. 그래서 세계 랭킹 몇 위에 있는 부자 순위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네네네. 불명예스럽게. 어떤 네. 면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최고 재벌, 그러니까요. 최고 네. 회장께서도 그 정도도 안 된단 말이야라는 조금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양면성까지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순수하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이런 전공법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의 재산 가치가 30조가 늘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20조 비하면 가깝게. 3배입니다. 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시장 친화적인 경영, 기업 가치를 올리고 주주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멘텀이 결국에는 대주주들에게도 네.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어떤 그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런 정책 모멘텀에 협조하면서 시장 자체를 띄우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법률안대로 통과가 됐을 때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상장 주식 총수의 1%가 소각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1% 정도의 수익률 상승이 바로 가능한 유효한 테마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죠. 이런 측면에서 시장 개혁 조치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이나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정부와 기업들도 이참에 시장 개혁 조치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3차 상법 개정 이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막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원전 관련 이런 부분도 주목할 만한 게 상당했습니다. 네, 이제 네. 뭐 장시간 걸친 기자회견을 했는데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 관해서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할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정부의 이 성장에 관한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이제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 볼 땐 정치 언어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테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말하는 성장 패러다임 5대 전환이 있는데, 하나는 지방주도 성장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성장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벤처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 사실 이제 멈춰져 있던 스타트업 생태계라든지 벤처펀드 생태계를 좀 그렇죠. 이제 부활시킬 수 예.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기반 성장이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좀 우리가 이제 산재 사고라든지 이런 걸 줄여 나가는 그런 어떤 얘기를 했고요. 문화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9조 6천억 정도로 문화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니까요. K컬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산업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뽑아볼 수가 있겠고요. 평화 기반 성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안보 리스크인데, 이런 걸 해지함으로써 우리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더 높여가겠다, 이런 좀 좋은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몇 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 얘기를 대통령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1480선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400원 전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제 10원 정도 하락했고 오늘도 역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일단은 보여내고 있어요. 네. 전전날보다는요. 7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환율 관련해서 뭐 환해지를 한다라든지 국민연금 환해지라든지 뭐 다양한 이 정책적 수단이 현재 강구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늘 사실은 정책 당국의 적절한 구두 개입의 효과가 필요했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구두 개입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닌데 네.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구두 개입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예를 들면 재경부의 뭐 국장급, 뭐 한은의 부총재급 이런 사람들이 일단 구두 개입 효과를 내는 라인이었는데 거기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커지는 거예요. 차관급이라든지 장관급이나 총재급으로 올라갈수록 커지는데 네네네. 이제는 사실 그단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구두 개입 라인의 끝판대장인 그러네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 말씀.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구두 개입 예. 효과를 내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제 환율 관련해서 하향 안정화하겠다라는 확실한 멘트가 나왔다라는 게 어제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용인 클러스터 관련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이제 산업의 가장 큰 섹터인 반도체의 차세대 성장의 주요한 투자처거든요. SK와 삼성이 합쳐서 약 1,000조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사업인데 용수 문제와 이제 전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용인에 있어야 되느냐 지방으로 가야 되느냐 맞아요. 시끌시끌 했는데 예, 예. 강제로 옮길 수는 없다. 다만 이번에 드러난 용수나 전력 문제를 이참에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논의는 이제 잘 가르마를 타고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제 대통령이 마침 더 얘기한 게 코스피 5천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코리아 디스크만 해소한다면 5천선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평화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질서 리스크, 정치 리스크를 덜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외부 변수들이 시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 만드는 데 도움되게 정책을 구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로 해서 6천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네. 결정적으로 꼭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수급입니다. 하나는 외국인 수급이고 하나는 국내 수급인데 수급 관련해서 사실 이제 또 하나로 우리가 잠재적이면서도 굉장히 파괴력이 큰 모멘텀을 잡고 있는 게 퇴직연금의 기금화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방치되다시피 한 퇴직연금 시장이거든요.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이걸 이제 국민연금급으로 올리는 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 보통의 시민들도 좋고요. 증시에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해당 문제를 어제 주요 의제로 이제 얘기하면서 뭐 환율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제로 한다라든지 하는 억측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면서 반면에 정책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게 만약에 가시적으로 이제 들어갈 경우에 빠르면 뭐 올해 아니나 하반기부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요한 수급에 큰 하나의 물꼬가 터지는 현상까지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어제 들어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박시돈 평론가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지만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서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 이런 부분에 참 많은 활약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코스피 5천 앞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서 6천, 7천 가는 데 있어도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시돈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